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스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어제 충격으로 시작했던 한 주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이 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주말에는 싸울 듯한 기세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다시 중국과 이야기 잘 할 수 있다라고 또 반전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 섣불리 발을 들이기보다 그리고 어제 시장 분위기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오늘도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매수해도 괜찮은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 되겠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2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또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하고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요즘 시장은 그냥 살벌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악재가 나오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호재가 나오고 어디로 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은 사실 그냥 관망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전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전략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가 전략이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역시나 정부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 우리 일본하고 관계는 역시나 한일 경제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그죠? 미중 무역 협상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처음에 이렇게 겁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잘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의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폭락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폭락에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겁을 안 먹자니 또 계속 그렇게 악화가 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방향성을 주기에는 조금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방향 올라갈 것이다 또는 내려갈 것이다를 생각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손절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지금은 그냥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주말 동안에 아무래도 진짜 악재가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미국, 중국의 관세부가 이야기 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에 대한 두려움들 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소미아 자체의 종료로는요. 우리가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일본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두 나라가 가만히 있게 된다면은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는 좀 보복성 행위를 조금 더 가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그게 바로 악재가 되어버리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악재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은 사실 지금 당장에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중소기업 업체들, 그 공장들이 지금은 폐업 그리고 부도가 나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뉴스가 나왔던데 그게 이제 IMF 때였죠. 그 직전에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경제가 많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사실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랑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금리 인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하 카드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이번 달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요. 이번 달 말은 아마 보류가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10월이라든지 올해 중에서 저는 한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더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섞여가면서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주말에 악재가 터진 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어제 많이 안 빠졌어요. 우리가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가 뚝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도 이제 시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또는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는 아무래도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저점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악재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지금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1900포인트를 이제 조금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발 악재가 더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1900은 깨지 않고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1950포인트 이상을 조금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우리가 좀 더 제가 늘 방송을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지난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우리가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지금은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시장 상승 반전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따라붙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공간 그리고 현금을 갖다가 이제 주식으로 조금 바꿔내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어딘가라고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로는 2000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좀 뚫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매수에 임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시장 흔들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약간은 대응을 천천히 해주는 방면 그리고 뭔가 적극적이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관망세로 지속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은 저점을 잘 지켜주는 것 같고요. 월요일 어제였죠. 4% 빠졌다라고 하지만은 차트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V자 반등으로 올라왔던 탄력을 봤을 때는 그 탄력에 비해서 굉장히 덜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 많이 안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이제 625포인트 정도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지난 10월 달에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는 거구나라고 뭔가 대책을 좀 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 밑에서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면은 피곤한 모습이 나오게 돼요. 올라온 빠지고 하다 보면은 적극적으로 붙다 보면은 결국 비중만 늘어나게 되고 아무런 대책도 짤 수가 없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비중을 늘려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 정책적인 내용들 8월 말까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좋은데 그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업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사항에서 보면은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카, 미래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5G 여러 가지 지금 테마들을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은 되었어요. 그러나 당장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딜레이가 걸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사놨지만은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내신다면은 조금만 잘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올라갈 때 판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잘 기다리신다면은 별로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올라올 때 잘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뿐인 거지 지금 당장 전략을 짜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내 종목 기다려야 되나, 교체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고민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2대 열려 있으니까요. 02-3772에 0269번, 0279번 2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지웰페어요. 이지웰페어. 웰페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요? 예. 먼저 10,000원 근처까지 왔는데 팔까 하다가 못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일단 지금 10,000원까지 왔다가 빠졌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10,000원대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이번에도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네. 9,900원에서 10,000원, 요 사이쯤까지 이렇게 네.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네. 만약에 더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10,000원까지 네. 올라왔을 때, 이거 네. 10,000원까지 왔는데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지 확실하게 보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는 걸 확실하게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10,000원까지 올라오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네. 지금 항상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형태의 저기를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기만 되면은 맞고 떨어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네. 또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저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10,000원까지는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이번에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이 악재가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은 아마 뚫고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네, 실적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금 시장이 좋아야 네. 되는데 실적이 네.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다 빠지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자체가 지금은 악재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은 실적이 네. 아무리 좋더라도 폭락을 해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네. 그거는 너무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10,000원까지 올라올 때 시장이 지금처럼 월요일처럼 막 폭락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만 없다면은 뚫고 올라갈 네. 겁니다. 그때는 그냥 12,000원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10,000원에서 왔을 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은 저기서 비중을 줄이는 걸 전략을 네. 드리고요. 네네. 만약에 저희를 강하게 뚫게 되면은 비중 줄이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11,000원쯤부터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모스 화학인데요. 코스모 화학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8,700원에 10%요. 8,700원에 1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매매를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닥이다 생각하고 기관들 들어오는 걸 보고 샀는데 어제 뉴스로 찾아가지고 감사가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버릴까 좀 감사하고 유상증자를 받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봤을 때 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조금 장기로 들고 가는데 부담이 되는 종목은 없어요. 거의 다 좋은 네.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전망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전망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이 회사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하는 거고, 재무제표상에서도 뭔가 조금 이득을 봐야 되니까는 무상 감자까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전망이라는 크게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회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병원을 가고 약을 먹게 되면은 몸이 아프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말을 안 해도 사람이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받아 와가지고 주사를 맞고 이러면은 저 사람 몸이 뭔가 안 좋은갑다라고 알 수 있듯이 지금 네. 유상증자랑 무상감자를 한다는 말은 회사가 너무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네, 힘들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전망이 안 좋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회사가 힘든 거지 전망이 안 좋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좀 장기로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1년, 2년, 또 3년 이렇게 들고 와볼 자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도 받고 밑에서 이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은데 만약 내가 그 정도의 확신이 들진 않는다. 코스모화학하고 내가 그 정도 확신은 없고 들고 가는 동안에 굳이 그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저는 굳이 유상증자 이런 거 받지 마시고 이거 반등 나올 때 어제 정리하는 게 좀 좋긴 했는데 어찌됐든 다시 한번 8,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는 그때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뭐 장기로 가져가라 또는 네, 단기적으로 정리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건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네, 시청자님께서 내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어떤 좋은 말을 하든 간에 힘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코스모화학이 지금 당장 힘들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뭐 전망이라고 해봐야 뭐 딱히 지금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라던가 뭐 우리 전기차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뭐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당장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는 수익을 낸다든지 조금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겠다라고 관점을 잡겠다 하신다면 저는 뭐 유상증자 받으시고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전략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00원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안내요. 안랩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61,000원에 10%요. 20%요. 61,000원에 20%면은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나쁘지 않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샀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일단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은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신 거는 잘 사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보유하셔서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는 65,000원대, 66,000원대 이걸 뚫어내면은 뭐 75,000원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내 같은 경우가 보안 관련주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뭐 안철수 관련주다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요즘 안철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로 엮인다라기보다는 당장은 이제 또 대선 관련주로 나올 때 안철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안철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움직일 거예요. 네, 이야기가 이렇게 구설수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기업이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보안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66,000원대를 뚫어야지 더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6,000원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66,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기 오늘 공매도가 들어갔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런 거는 거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저희가 상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가지고 다음에 그 강연에 오시던지 아니면은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TG 웰리스. GTG 웰리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880원에 10%요. 9,880원이요? 네. 아. 근데 이게 어제.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된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매수가가 아마 4,400원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 떨어져 있고요. 네. 그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권리락 효과 사신 지 얼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네. 예, 곧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 해가지고, 저 지금 주식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되면은 아마 매수가가 떨어질 테니까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권리락 효과 발생되고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무상증자 진행이 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뒤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아무래도 매매하는데 힘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 숙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예. 들고 가셔가지고요. 지금 네. 현재 기준으로 한 5,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고요. 뒤에 얼마나 상승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네. 아마 5,500원까지나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이 바로 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5,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때까지 네.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네. 드리면서 들고 가는 동안 가만히 있지 마시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제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22만 원에 80%. 22만 원에 80%요? 예. 네. 일단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거 들고 계시는 분들은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예. 예, 그런 거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요즘에 제약 바이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실적이 없는데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던가 급등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 없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거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껍데기만 부풀려진 것 같은 느낌,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라젠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셀트리온은 실적이 진짜 잘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요. 예. 예, 제약회사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돈도 못 벌면서 주가만 급등한 케이스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돈을 잘 벌면서 주가도 올라온 케이스라서, 솔직히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예. 큰 추세로 본다면은 거의 뭐 10년 동안, 거의 근 15년, 20년 동안은 상승만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22만 원에 샀다. 근데 비중이 80%라서 약간은 이제 좀 불안하고 무서운 것 뿐인 거지, 시장이랑 연관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셀트리온이라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셀트리온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아, 예. 근데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둘 다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는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호재만 생겨준다면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뭔가 싸니까 많이 사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지수가 더 떨어질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저는 크게 더 이상 악재가 없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셀트리온은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든다면 예. 우리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고 삼성전자가 내리면 코스피도 거의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줘요. 예.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약 바이오의 영향력이 제일 큰 종목이 셀트리온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는 또 코스닥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면 코스닥을 상승시킨다,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셀트리온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 거는 뭐 비중이 많아가지고 겁이 나는 것 뿐인 거지,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떨어졌다고 무서워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지금 떨어져 있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팔 건 아니니까 손실 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손실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그냥 바람이구나, 그냥 계절처럼 내려가게 되면 또 올라가는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 또 18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가요.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예. 한 20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일단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예, 일단 예. 22만 원까지 어차피 가려면 18만 원은 와야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18만 원을 목표가로 먼저 잡으시고요. 명절 잘 예.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형 포장이요. 대원 포장이고요. 매수가랑 대형 포장. 대형 포장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63원이요. 263원. 263원이고요. 비중이요? 네. 30%. 3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친구하고 같이 샀는데, 이거 1,360원에 샀는데, 물 타가지고, 늘려놓은 거예요. 친구하고 왜 같이 샀어요? 뭐, 땅이 어디 있는데, 거기 또 뭐가 들었으면 많이 올라갈 거라 그래서. 친구 주식 잘해요? 잘해요.
잘하는데 이 대형 포장을 같이 사서 물려요? 안 좋아요? 잘하는 거 맞아요? 그, 주식 혹시 그 뭔가 고수라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친구는 한번 들어갔다면 좀 많이 먹고 나오더라고요. 많이 먹고 나와요? 근데 친구는 나는 주식 하나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 양반은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네.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그 친구랑 의상하게 문현진 멘토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박사님이시잖아요. 옆에 박사가 있는데 왜 크게 먹고 나온다며요? 죄송해요.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은 저는 뭐 매수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종목이에요. 네.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시청자님께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사신 거라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중간자예요. 지금 친구와 저와 지금 저울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친구분은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을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또는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혹시 안 되세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추천했을 때 뭐 잘 되라고 추천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뭐 잘 되라고 그리고 돈 벌자고 추천한 거지 같이 망하자고 우리 같이 이렇게 손실 보자고 뭐 악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친구분은 아마 전략이 있을 거예요. 이 대형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 기다려도 될지에 대한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전략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시작을 누구랑 했어요? 이 대형 포장을 문현진이 추천을 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의 어떤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을 그분과 했으면 끝 매듭도 그분과 하는 게 훨씬 이제 그 계좌가 조금 더 수익이 낸다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데까지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얘는 제일 길게 중요한 거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빨리 팔으려고.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대형 포장을 살 생각이 없어서 지금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1,200원 오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많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좀 더 옳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친구분이 만약에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거면 저는 한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관심사가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집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제 입장에서 한식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중국집 가지 말고 그냥 한식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시청자님은 긴가민가하게 되고 친구한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친구랑도 의가 상하게 되고 주식이 좀 내 계좌가 손상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는데 이제 이거 1260원까지 올 것 같아요. 그걸 친구분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지금 시청자님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돈 날리기 싫죠, 그죠? 그렇죠. 그럼 친구한테 매달리는 게 맞아요. 싫어요, 친구도.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는데. 네, 저 같으면 지금 이거 1,200원 손절하라 할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 1,200원에서 그냥 1,260원까지 올라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지금 조언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 종목이 지금 빠지게 되면은 1,000원 이하에서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사던가 다시 전략을 짜는 게 옳다라고 말해줄 건데 그 전략을 짜는 것도 스스로 해야 되고 1,200원 팔고 다른 종목 선택하는 것도 스스로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제 전략이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친구분은 대형 포장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올지에 대한 전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있어요. 따라가는 게 네. 맞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시작은 그 친구분이랑 같이 시작을 해놓고 전략을 제 걸 따르게 되면은 계좌는 무조건 손실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100원 무너질 때 손절, 1,200원 때 손절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제 의견을 뭐 무조건 맹신하진 마시고 지금 친구분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호재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친구랑 잘 의논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상담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종목상담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전화 2대 준비해놨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종목상담 게시판은 늘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해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에 열리는 무료 강연의 일정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빠르게 후반전 이어가 볼 텐데요. 문현진 전문가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에서 여러분들과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사실 좀 맹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내 돈에 대한 책임, 별로 책임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모습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종목에 대한 문제 또는 매수가에 대한 문제, 가격에 대한 문제, 기법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는 자세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어디까지 가요? 얼마까지 갈까요?만 궁금하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대책을 짜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런 종목이 되었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졌나?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기초를 다지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판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내 종목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외교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다뤄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다시 또 종목 고민들 한번 날려볼 텐데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XINC 2,716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XINC가 2,000 얼마요? 716원. 2,716원에 비중이 40%요? 예, 예. 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위에 차트 보니까는 위에 별로 걸린 거는 없고 밑에가 좀 있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거든요. 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라갔어요? 아니면 안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더니만은 그대로는 안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손절하면 돼요. 아, 네, 우리가 주식할 때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기준을 잘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네, 지금 기준을 시청자님께서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기준을 처음에 좀 잡았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8,400원까지 기준을 잡아놨는데. 손절 라인은요? 손절 라인이 이제 2,650원까지 잡아놨었거든요. 그럼 2,650원에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그거 안 했죠, 그죠? 네, 일을 한다고 그걸 잠깐 놓쳤거든요. 그러면 놓치고 난 다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예. 주식은 이 기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지금 XINC라는 종목이 밑에서 이렇게 뭐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예, 단타성으로 이게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그 수급의 힘과 그 대응을 좀 잘해줘야 되는 종목인데 뭔가 일을 하신다면 사실 이 종목 대응하기 힘들어요. 예. 네, 이제 운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님은 내가 전략을 짜가지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지금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운이 따르면 올라가는 거고 운이 안 따르면 내려가는 지금 운에 기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지금 운에 끌려다니실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내 운명을 한번 결정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또 마땅히 또 이 주식에 또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럼 안 하면 돼요. 네, 그럼 안 하면 그렇죠. 돼.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생기면 하면 돼요. 오늘 팔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당장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자꾸 뭔가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사가지고 자꾸 손실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다른 걸 다 좀 되지도 않은 것도 쳐다봐서. 그러니까요. 괜히 따라가다가 그냥 손실 나가지고 내가 안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종가쯤 되면 또 사볼까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걸 지금 고쳐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게 안 보인다. 지금 뭐 살만한 종목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내가 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지고 내가 손절 자리를 2,600원 자리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봤을 때 저거 밀리면 손절해야지라고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 기준을 제대로 못 잡게 되면은 이거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을 하든지 간에 손실로 이어져요. 예, 맞습니다. 운이 좋으면 수익이고 운이 안 좋으면 무조건 다 손실이거든요. 예. 근데 시청자님 운이 좋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안 좋으신 편이에요? 아이고, 도구 없지요. 네, 그러면 내 운에 기대면 안 돼요. 내가 운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만들려면 첫 번째 선택은 손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이 40%로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손절 라인이 2,600원 너무 좋았는데 저거 지금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손절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커진 건 조금 감안하시고 2,350원짜리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2,350원 무너질 때 손절하게 되면 좀 손실 금액이 좀 크겠죠. 네, 그걸 지금 바로 내가 메꿔야지 바로 어떻게 수익을 봐야지 하지 마시고 사고 싶은 종목 생길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그러면은 나중에 좀 괜찮은 종목 있을 때 그걸로 확실하게 딱 수익 내는 게 낫지 자꾸 마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2,350원짜리 손절 라인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 아직까지 뭐 시세가 2,350원 무너지지 않으면은 시세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2,400원, 2,500원 이상까지 이렇게 500원 이상까지 한번 뛰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못했던 손절을 지금 하는 거예요. 2,500원 이상에서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수익 본다기보다는 더 이상은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걸로 말고 다음 종목으로 또 수익 내면 되니까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면 그거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되니까.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호텔 신라를 9만 원에 네. 15%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거를 한일 호텔이다 보니까 한일 이런 거 무역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네, 상담 정확하게 드립니다. 알고 계십니다. 예. 네,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호텔업이고 관광업이에요. 그죠? 네, 그럼 네. 관광업이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관광이라고 하면 외교 문제랑 좀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외국에서도 많이 와야 되고 우리도 많이 나가야 되고 하는 건데 그래야지 면세점도 많이 팔리게 되고 관광업도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느낌이 나오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도 날리고 한국하고 일본도 날리고 러시아랑도 날리고 난리 났어요. 그죠? 예. 네, 지금 뭐 전국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열대 강국들이라고 하는 그런 뭐 다 지금 난리 났어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호텔 신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뭐 미사일 쏘고 전쟁까지 날까요? 아니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당장은 좀 안 좋지만은 해결을 할까요? 그래도 외교 문제인데. 예, 제가 그냥 예. 막연하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어차피 봐야 될 친구고 우리가 옆집에 사는 친구고 하면은 혹시 자녀 있으세요? 예, 있죠. 네, 자녀라든지 이렇게 남편이 있으시면은 그 자녀랑 네. 남편하고 싸우게 되면 이제 평생 나랑 넌 연 끊을 거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라고 해요. 아니면 싸웠더라도 뭐 밤이나 다음 날에 풀어요. 예, 뭐 친한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봐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부모 자식 간도 떨어져 살고 앞으로 안 볼 사이면은 싸우고 안 푸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외교라는 게 우리 한국 독자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떨어져서 이 지구에서 우리는 화성에 가서 살거나 달에 가서 살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예. 자꾸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고 자꾸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이거를 그냥 안 풀고 예. 계속 놔둘까요? 아니면 자꾸 어쩔 수 없이 풀게 될까요? 예, 시간이 해결을 안 그렇죠. 그러면 호텔 신라도 예.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시간이 네. 해결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는 비중이,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본다면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호전적으로 조금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호텔 신라가 지금은 올라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뭔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점점 올라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전까지는 밑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좀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냥 어쨌든. 비우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제일 예.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내가 이걸 올라가기를 아무리 바래봤자 일본과의 관계가 네. 호전적으로 바뀌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걸 바라고 있는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을이니까 이제 좀 뭐 이런 게 조금 호재가 조금 올라가면 손절을 하고 파는 게 나을까? 그냥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면은 다른 거를 출발하는 게 나을까? 다른 거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실력 아닐 것 같은데요. 호텔 신라 사서 이렇게 물리는 실력이면은 아마 다른 거 사서도 물려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 종목 교체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길 예. 바라겠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시간만 잘 끌고 가면은 뭐 얼마가 예. 걸리든 간에 10만 원 정도에서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이거는 그냥 10만 원에 나쁘지는 판다라고 않- 보고 놔두세요. 3만 원 가든 5만 원 가든 뭐 저 만 원까지 예. 가든 나는 10만 원에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들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텔리 스미스를 샀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근데 아침 시초가에 너무 비싸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손절해야 될 것 같을까 그래서 18만 원에 샀는데 손절하세요. 손절할까요? 네, 이거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사신 거예요? 예. 네, 단타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단타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손절하는 게 네, 낫겠죠? 요거는 바로 손절하세요. 예. 네, 요거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그거 전화가 혹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저희가 연결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매수가가 지금 18만 원의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100%. 100%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이거 매매 기법을 하나 배워가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문현진하고 통화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문현진 기법 알려줄게요. 이해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가에 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시작할 때 땡 했을 때 올라갈 때 샀잖아요. 예. 예, 빠지면 바로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따지면 바로 팔고 헬릭 스미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찌됐든 단타로 붙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도전해보든지 아니면은 뭐 모레 해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잘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LG전자 문의드릴게요. LG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5,500원에 30%예요. 65,500원에 30%요? 네. 네, 이건 들고 가세요. 얼마 살게요? 지금은 너무 잘 샀잖아요. 얘가 LG전자가 65,500원이면은 작년 10월 달에 떨어졌을 때 저점하고 지금 네. 가격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더 떨어졌을 때 팔아야 될까라고 본다면요. 저는 이거 다른 종목 지금 들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70%는 현금이라는 말이에요. 네. 아, 잘 됐네. 이것만 들고 와서 이거 나중에 LG전자에 100%까지 실어버리세요. 네, 이거는 지금 6만 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 30%면 됐고요. 예. 일단 현금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5만 원까지 빠지면 겁내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5만 원 되면 그냥 비중을 그냥 100%까지 늘려버리세요. 그렇게 해갖고 언제까지 봐야 되나요? 그럼? 장기 투자하는 게 낫죠. 우리가 뭐 매일매일 1%씩 막 3%씩 수익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1년 들고 가서 100%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1년 들고 가가지고 내가 2배 먹을 수 있으면은 싫어요? 아니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럼 1년 투자하는 게 뭐가 나빠? 2년 들고 가서 100% 먹는 건 어때요? 싫어요? 좋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는 게 뭐가 나쁜 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빨리빨리 수익 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나머지 70% 현금 있죠? 예, 거기서 매주 5,000원씩 빼가지고 로또 사러 가세요. 그럼 빨리빨리 수익 날 수는 있어.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주식에 들어왔다는 말은 결국 시간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전략을 잘 짜셨고 첫 진입 시기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그냥 7만 원, 8만 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5만 원까지 빠진 기회예요, 저거는. 네. LG전자가 5만 원까지 빠진다. 아유, 나도 사고 싶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은 가격 전략을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현금이 있으시니까 전혀 겁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떨어졌다 해서 무조건 비중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건 5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는 현금 더 넣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들고 가시면서 올라오게 될 때 저는 아마 이거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쯤에서 분할 매도 진행을 하시면 수익은 챙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쉽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전부 다 상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일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팁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이 9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5분이나 10분 미리 앞서서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앞 순서에 자세하게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또 이번 주말에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서 상담해보고 투자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 일정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